굉장히 허접스럽게 A4 용지에다가 몇백 명 정도 이름을 적어왔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언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입니다. 시기는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6월이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지시가 문체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명단은 점차 확대돼서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10,000명 가까이 됐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오늘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불러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의 일부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뉴스룸에선 작년 9월에 이미 이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연극 대상까지 받은 연출가가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쎄요,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덜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당시에 그 기사가 다시 한번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당시 그 리포트를 냈던 강신우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 그 당시에 그 압력에 의해서 작품을 포기해야 했던 예술인들 많이 만나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 제가 취재했던 연극 연출자 박근영 씨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문체부 산하의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 지원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집요하게 찾아와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게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불쌍해요. 공무원들이요. 문화예술 공무원들. 네, 당시 선정됐던 작품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박근영 씨가 했던 개구리라는 연극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수척공주와 시험 컨닝이라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빗댔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자, 제 기억에도 이게 작년에 강신우 기자와 함께 몇 차례 걸쳐서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와닿는 그런 기사였을 텐데 그 당시엔 사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조차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을 금방 두지 않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 블랙리스트가 2014년부터 15년 초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면 당장 그 해부터 현장에서 적용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박근영 씨 사례를 보면요. 이 박근영 씨가 지원했던 사업이 바로 2015년 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원들에게 그 상부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하달합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주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술인들과 그 작품들을 미리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예.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런 지시사항을 했었는데요.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지시사항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쓰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생경하기도 합니다. 좌파에 투쟁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게 연극계뿐만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들의 폭로도 잇따랐는데요. 예.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화관광부 그리고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그 위에서부터 이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정해져 내려온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예, 심사위원들까지 이런 압박을 받을 정도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예술 분야 심사를 하던 심사위원들이 당시 영화,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미 상당 부분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시 JTBC 보도 이후에 아무튼 많은 예술단체에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문화 검열이 굉장히 투박하다 이런 성명을 낸 바도 있고 선정위원들까지 항의하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 검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막무가내 시기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인이 선정이 되면 다른 선정인들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3달이 넘게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중단했던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예. 특히 문체부 공무원들이 선정위원들에게
이 특정인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보수 성향의 심사위원들까지도 이건 아니라며 취재 기자에게 블랙리스트에 따른 이 문화검열을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문체부가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들에게 개입만 하고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응축이 돼서 요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까지 터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군요. 강신우 기자였습니다.